안녕하세요. 음악쌤 미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8단어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을 산 지는 꽤 됐어요. 제가 거의 한 9년 전에 산 책인데 계속 책장에 꽂아뒀다가 이번 방학 때 읽게 되었습니다. 진작 읽어볼 것을 지금 읽어서 너무 아쉬운 책이었어요. 바로 박웅현이라는 유명하신 분이시죠. 광고 카피라이터 박웅현 님이 지으신 그런 책입니다. 여기 보시면 100세 돌파 기념, 그래서 엄청나게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책인데 저는 이제서야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 되게 재밌게 가볍게 잘 읽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답은 당신 앞에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저자 사인 본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에 대해서 8가지의 단어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강은 자존이고요. 2강은 본질, 3강은 고전, 4강은 견, 5강은 현재, 6강은 권위, 7강은 소통, 8강은 인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고 싶은 부분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존에서는요, 저는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하고 싶어요. Be yourself 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Be yourself. 너는 너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이 되어라 말이죠. 우리는 모두 폭탄입니다. 아직 뇌관이 발견되지 않은 폭탄입니다. 뇌관이 발견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즉, 자존을 가지고 자신만의 뇌관을 찾아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기준점을 잡고 살자는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고유한 자기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찾아보는 거죠. 예로 기업에서 부장에게 성과급으로 같은 그랜저 차를 사준다. 그래서 주차장에 똑같은 그랜저 30대가 있다면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인가, 끔찍한 일인가,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제일 마지막에 이 1장을 읽고 나서 느꼈던 것을 적어봤어요. 같은 그랜저 30대 생각만 해도 너무 답답하다. 각자 타고 싶은 차, 그것을 타세요. 이렇게 남겨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색깔을 가진지 알고 계십니까? 그 길대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요. 2강은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을 알아야지 혁신도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급변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돌파구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복잡한 미디어의 시대에 진정성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이 참 바뀌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뀌면 안 되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나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도 한번 적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본질을 쌓아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펙 관리하지 말고 본질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준점을 밖에다 찍지 말고 안에다 찍어. 그러면 그것이 실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본질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책에서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이 내가 하는 그것이, 내가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5년 뒤의 삶에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내가 지금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했을 때
5년 뒤에 나의 삶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본질일지 그렇지 않을지 구분이 된다라는 결론을 저는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사니까 교육적인 면에서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교육의 본질은 교양과 삶의 태도를 가르치는 전인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흔한 얘기고 뻔한 얘기고 전인 교육 뭐 한 10년, 2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지만 사실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음악교사로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육이 참 안타깝다.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음악미술체육이 줄이거나 없앤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없앤다는 것은 대학 가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 그렇죠. 기능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수능을 잘 보는 기능인들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어서 되게 내 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장은 본질. 이것은 죽음 앞에서 후회 없이 내가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을 때 본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의 본질을 찾고 그것을 따라 그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라는 결론을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3장은 고전입니다. 고전에서 되게 머리에 띵 하는 그런 글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이었냐면 오랜 시간 동안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바로 고전이다. 우리가 음악에서는 뭐 베토벤, 월강 소나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이런 것들 다 모두 다 고전이다. 그런 세월을 오래오래 지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인기 있는 그것이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누구 곡이야 외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피커를 가져다 놓고 아이들에게 비발디 음악을 들려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직접 그 음악을 정말 잘 들어서 고전이 좋다는 것을, 클래식 음악이 좋다는 것을 느끼면 저절로 그 음악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노력을 했느냐. 저는 좋은 스피커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게 좋아서 음악을 한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그렇게 좋은 스피커로 음악의 감동을, 고전의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지 못한 게 좀 부끄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감상의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듣고, 상상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들어서 와 이건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앉게 하고 그것을 또 반복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음악에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순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담겨져 있어서요. 이런 말도 있어요. 고전을 궁금해하세요. 여기저기 도움도 받고 책을 통해 발견해내면 알려고 하세요. 클래식을 당신 밖에 살게 하지 마세요. 클래식은 삶 속에서 풍요롭게 해주는 즐길 대상입니다. 공부의 대상이 아닙니다. 많이 아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얕게 알려고 하지 말고 깊이 보고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고전과 클래식을 가르치지 않은, 열심을 내지 않은 음악교사가 어디 부끄러워서 숨고 싶다. 이렇게 제가 제 나름의 회고록을 적어보았습니다. 4장은 견이에요. 볼견자를 쓰죠. 견.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가만히 본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빨리 보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가만히 본다는 거. 그게 바로 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대부분 시청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청. 그러면서 안도현의 그 간장게장에 관련된 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되게 재밌었어요. 나중에 책을 읽어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깊이 있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 생각하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봅니다. 책도 많이 읽고 사과도, 배도, 감도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더 많이 보려고 할 뿐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는 보려고 하는데 깊이 있게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본다는 것은 낯설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익숙하다, 뭐 다 안다 이게 아니라 매번 보더라도 그것을 낯설게 보는 훈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낯설게 보다 보면 그것이 조금 더 새롭게 보일 수 있고 좀 더 감사하게 보일 수 있고 좀 더 다른 면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의 하루하루를 여행하는 것처럼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 이 도시를 3일 후면 떠나야 된다. 그렇다면 너는 다시 이곳에 돌아오지 못할 것인데 하루하루가 얼마나 더 귀하고 우리가 있는 환경이 얼마나 더 낯설고 또 재밌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학심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즐거이 배우고 깊이 생각해라. 즐거이 배우고 깊이 생각해라. 좋은 말입니다. 너무 많이 보려고 하지 말고 본 것을 소화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제 자신에게 스스로 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책에 이렇게 보시면 적기도 하고 글도 쓰고 영상을 찍으면서 또 제가 제 속으로 이렇게 내면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봤어요. 잘 봐, 잘 봐. 무엇이든 무엇을 말하고 있을 거야. 그럼 그 말에 질문해줘. 그거야?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떤 것이든 사물을 보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리고 걔한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맞아? 그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의 보는 눈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볼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입장은요, 현재입니다. 현재.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원으로 가라고 해요. 원형의 시간 속에서 행복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간에 집중하면서 사는 개처럼 살자. 개처럼 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 개는 늘 똑같잖아요. 처음인 것처럼 밥 먹고 싸고 자고 또 밥 먹고 싸고 자고 이렇게 매 순간이 새로운 것처럼 현재도 새로운 것처럼 이 순간이 보배로움을 알고 개처럼 그렇게 살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다 답을 알고 있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걸 믿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풍요하게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풍요롭게 존재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이런 부분. 그리고 삶은 이 순간순간의 하루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에 만족해서 머물러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하면서 내 삶을 감사하게 만족한다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풍요로운 현재를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10년 뒤의 모습이 궁금하다면 오늘의 하루를 생각한다면 그 답은 나왔다. 이렇게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나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상상하잖아요. 큰일 났다.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말 하는데요.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보면 10년 뒤에 하루가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열심히 살고 또 내가 어떤 목적한 것들, 내가 가치로운 것들에 그렇게 헌신하고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었다면 10년 뒤에 그것들이 쌓여서 그 모습을 이룰 것이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축하의 말을 제가 어딘가를 꼭 써먹을 것 같은 한 문장을 여기서 찾았어요. 읽어봐 드릴게요. 티 없는 희열로 빛나는 관능적인 기쁨에 들뜨는 예외 없는 작은 조각들의 광채가 온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빛내기를 바랍니다. 너무 아름다운 문장인 것 같습니다. 6장은 권위예요. 권위에서는요, 권위는 흔한 말이 우러나와야 된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인격적으로 감회가 되어야 해서 알아줘야 하는 것. 그게 권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라는 뻔한 생각이지만 또 다시 한번 또 깊이 다져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해져라 이런 말들 기억에 담았고요. 저는 여기서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윗사람에게는 강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약한,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약하지만 강하기 위해서, 저는 약하지만 강하기 위해서 2024년을 살아보자, 달려보자. 약한 사람에게 더 힘을 주는 사람이 되고 강자에게 비굴하지 않기 위해서 행동에 옮길 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만 그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힘도 더 키우고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다짐을 또 적어보았습니다. 7장은 소통입니다. 소통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소통의 시대가 점점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갉아먹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해요. 말을 소통이 잘 안 되면 회의에 있는 시간들이 다 아까운 시간이 되는 거죠. 헛수고한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을 위해서는 다름을 인정해라. 그리고 아랫사람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라.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좀 더 세련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디자인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자기 생각의 집이라는 것들을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을 할 때, 소통을 할 때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하고 어떤 문맥으로 전달해야 할지를 생각해라는 거. 그 다음에 지혜롭고 생각을 잘 디자인해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지막에 한 줄에는 목에는 배와 생각이 정말 좋습니다. 배려하고 생각하고 정리해서 말해라. 그러면 소통을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배와 생각이 좋잖아요, 목에는. 그러니까 말할 때도 배려하고 생각하고 정리해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남겨보았고요. 마지막 8강에서는 인생이에요. 인생. 구구절절 좋은 말이 정말 많은데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때로는 차선을 선택한 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최선이 다 좋다는 건 아닌 거예요. 차선이 때로는 더 좋을 수도 있다. 차선을 선택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게 더 행복한 삶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요.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팁을 주었는데요. 첫 번째는 인생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 공짜가 없다. 지금 내가 잘 보낸 시간은 긍정으로 돌아오고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은 부정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염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인생의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올 것이고 준비된 사람만 그것을 잡을 수 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단거리가 아니고 길게 봐야 된다. 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라톤 할 때 1희 1비에서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내가 생각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내 안에 실력이 있다는 자존을 가지고 be yourself의 가장 사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생에 정답은 없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택한 다음에 그것을 정답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선택하고 후회하면서 오답으로 만드는 사람이래요. 전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또 다른 잘못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읽고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정말 정답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선택하면서 후회해가지고 또 그것이 잘못된 오답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든다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인생은 미디어 아트 전시장과 같다. 제가 미디어 아트 전시장을 몇 번 가봤는데요. 그 문을 열기 전에는 그 안에 어떤 모양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천막같이 이렇게 커튼을 탁 쳐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천막 뒤에 어떤 공간이 펼쳐질지 모른다. 근데 딱 들어갔는데 너무 화려한 거예요. 화려한 관이면 마음껏 그 아름다움을 즐기고 두 번째 관에 들어갔는데 기대보다 내 스타일이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면서 그 만든 사람의 의도를 생각해보고 정말 세 번째 들어갔는데 정말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정말 아니면 첫 번째 관 거기 너무너무 좋았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관 스테이지를 다 마치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어디죠? 굿즈 파는 곳이죠. 굿즈샵에 들어가면 제일 예쁘고 귀여운 것들이 쫙 전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살 수 있죠. 굿즈샵에서 제일 예쁘고 귀여운 것을 내가 들고 있을 테니 그 모든 관관과 그 모든 순간 감사하고 기대하자. 살만 나는 것이 인생일 테니 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8단어 책을 다 읽고 정리를 해봤고요. 어떻게 보면 다 아는 내용이고 뭐 뻔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얼마나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내 마음속에 내면화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풍요롭게 살고 또 실력 있는, 내면의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책을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